네, 개장 전 체크해야 할 뉴스와 함께 오늘장의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오늘은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김성민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나왔던 주요 뉴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16조 원이 넘는 매출로 전년 대비 무려 50% 이상 크게 증가하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전일도 3% 추가 상승을 이어간 가운데 비트코인 시세도 6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4시 발사 예정인 가운데 성패 여부는 16분 만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 엔캠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하며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20% 초과한 4만 2천 원으로 확정하고 양일간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때이른 한파에 겨울 패딩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한 의류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년 대비 15% 증가한 3,300억 원으로 견고한 실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오늘 이제 발사가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졌어요. 그렇죠. 일단 숨죽이고 보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이벤트들이 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된 측면들이 있고요. 뭐 어제 이제 11시 30분에 발사체가 이제 기립을 해서 이제 고정을 했고 오늘 4시에 이제 발사 예정인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항상 보시면 이제 이벤트 당일날이나 이벤트 전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들이 네. 있고요.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 국가가 지금 6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우주 관련 섹터들이 지금 뭐 인공위성 관련하는 섹터들이나 뭐 그 저궤도 위성 관련한 섹터들도 계속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마 주요 뉴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관련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요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일단은 그 한국형 발사체 관련해서는 지금 그 하나그룹에서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그 저궤도 위성 쪽에서 인텔리전 테크를 가장 좀 주요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보시는 종목들이 다르네요. 뭐 한국항공우주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시고 한화 쪽과 지금 이제 인텔리언테크까지 좀 긍정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 엔캠의 뉴스도 볼까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그렇죠. 하고 오늘부터 이제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데 흥행 기대가 높은가요? 일단 일반 공모 물량이 한 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에코프로 BM이 이제 10조 원 가량의 이제 수주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뭐 LNF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 동박까지도 실제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뭐 전해질을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그 기간 경쟁도 2000대 1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상장한 원준이 이제 상장 당일날 좀 빠졌다가 최근 5거래일 만에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실적도 나왔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리포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올해 기준, 내년 기준 밸류에이션 62배인데 중국의 업체들이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국내 그 소재 업체들이 한 100%, 200%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프리미엄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 고퍼에 대한 변동성 확대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주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시지만 엔캠에 대해서는 좀 흥행에 대한 기대가 흥행 기대감은 높다.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죠. 네, 이른 한파에 의류주들이 꿈틀대고 있는데 리오프닝 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의류주 안에서도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갑작스럽게 한파가 오면서 사실 뭐 겨울 패딩이나 겨울 의류를 준비를 못한 갑자기 또 막 꺼낸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일단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해외 생산 라인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생산을 하고도 국내 물량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뭐 의류 브랜드, 의류 OEM, 뭐 백화점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현재는 의류 브랜드 쪽, 특히나 FNF나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이제 의류 브랜드 쪽이
조금 더 성수기에 앞당겨서 좀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OEM 업체들도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FNF 같은 종목들 특히나 뭐 더네이처홀딩스도 엊그제 이제 IR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들이 있었다.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류주 안에서 최근에 휠라 쪽은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 엊그제 그 중국에서 안타 관련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성장률이 한 10%도 못 미치면서 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조금 그 실망 매물로 나왔고요. 네.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 향보다 FNF라든가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성이 좀 있고 해외 출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휠라홀딩스는 사실 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의류주들이 갈 때 좀 조금 편승하게는 조금 차별화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라는 실적 좀. 부분에서 미스가 좀 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내 패딩 업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또 관심 좀 말씀해 주신 만큼 주의 깊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티드 랩입니다. 저는 좀 생소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 올해 8월에 상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내년도 대선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 구직 그 업태가 행태가 좀 많이 좀 수시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원티드랩이라든가 사람인 HL 같은 업체들 최근에 뭐 그 일본의 리크루팅 사이트 업체들도 사실 주가들이 그 계속 좋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8월에 상장한 좀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채용 AI 매칭 플랫폼을 하는 이제 서비스 업체 뭐 원티드 하라는 뭐 그런 광고들도 있는데 네. 일단 회사와 구직자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적합한 일자리와 그 구직자를 뭐 이렇게 매칭해 준다라는 그 주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AI 매칭이 주요 이제 매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AI 추천 채용으로 인해서 매출 효율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그 구직 트렌드가 공채에서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고요. 기존 채용 포털이나 헤드헌팅 대비 좀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나 구직자 모두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는 뭐 개발자라든가 디자인, 마케팅 직군으로는 좀 됐다가 최근에 뭐 금융, 바이오, 제조업까지 좀 이렇게 바운더리가 확대되면서 동사가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직군들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P와 Q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칭 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직 트렌드 최근에 공시라든가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매칭 그 비율 자체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오래 누려볼 수 있다. 특히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트렌드는 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종합 HR 솔루션 쪽으로서 이제 기업 관리 통합 솔루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최근에는 뭐 일본이라든가 홍콩, 뭐 대만까지도 좀 진출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모멘텀도 좀 받고 있다라고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뭐 무료 배포로 그 HR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서 나중에 수익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서도 수익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실적은 예상 실적 컨셉은 영업이익은 50억에서 65억 정도인데 내년에 한 129억 정도 예상을 되고요. 뭐 경쟁사인 뭐 인크루트라든가 잡코리아, 사람인 HR의 시총이 한 6천억에서 지금 1조 정도 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동사가 지금 무증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한 시총이 3,3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HR 업체들을 볼 때는 일본 업체들을 피어로 많이 가져갔는데 그 일본의 리크루팅 그 홀딩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시총이 100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구직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향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성장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티들의 뭐 신규 상장주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과 성장도 그렇고 지금 그런 동종 업체 대비 현재 좀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원티드랩을 첫 번째 관심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두산퓨얼셀을 갖고 오셨어요. 수소 대장으로 꼽히기는 하나 주가는 최근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뭐 수소 관련한 정책들이나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2차 전지 대비 좀 주가는 좀 재미는 없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발전용 연료전지 측에서는 상당히 좀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상용화된 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글로벌리 이제 블룸 에너지와 양대 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 계지를 통해서 수소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트라이젠 모델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수소차를 하루에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모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특히나 정부 정책상으로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좀 논의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청정 수소 활용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무화 비율, 그 REC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동사에게는 좀 기회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국 재정 정책들이 대부분 지금 그린 산업, 특히나 ESG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제 EU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까지도 지금 탄소 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의 전환 과속화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네. 측면들이 있고요. 그 전력 생산에 친환경하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풍력 이런 설비도 투자가 가능한데 이제 운송 수단의 친환경화는 이제 그린 수소 관련해서도 조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향후에 과거의 연료전지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수송용으로 많이 좀 개화가 된 상황이라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수소차가 한 11,000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2만 대 정도가 되고 2025년 현대차의 이제 그 생산 목표를 보면 12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한 몇 년 전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때 모습처럼 수소 전기차도 이렇게 이제 좀 그로스가 나오겠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30년 연평균 41% 정도 이 수소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내년도에 또 이 본격적으로 각국의 수소에 대한 지원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국내 수소차도 2030년까지는 연평균 한 18만 대 정도까지 좀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정을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고 대기업 계열사의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중국 수출도 시범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신재생 발전과 화석 연료 쪽 공급 부족에 따라서 전력원 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좀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피어셀의 좀 역할이 좀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 로드맵상으로 보면 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HPS라고 하는데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량을 8기가와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년간 25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2차 전지를 봤을 때 셀 업체들, 대장주들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을 네. 장비를 봤듯이 일단 대장주 측면에서 두산 피어셀 같은 회사들을 어쨌든 좀 포트에 좀 먼저, 관심 있게 좀 담아가는 전략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내년을 보고 조금 올해 연말에 조금 관심 있게 좀 계속해서 담아가는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은 5,155억이고 영업이익은 309억인데 이미 국산화율이 90% 이상 진행된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장에서 특히나 수소 산업 쪽에서 대장주를 꼽으라면 동사를 좀 가져가는 전략들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수소의 또 대장인 두산 퓨얼셀 그리고 앞서서 일자리 관련주 원티드랩을 오늘의 선택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종목들 살펴봤으니까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네이버의 실적 발표, 국정감사,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이제 많은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또 실적 시즌, 본격적인 그렇죠. 어닝 시즌인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실적 발표한 86%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어떻게 컨센 대비 잘 나올 거냐를 좀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그 액티브 ETF의 이제 그 공습인데 특히나 메타버스 ETF가 최근에 그 사정이 출시되면서 네. 그 안에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쏠림이 심하다라는 측면에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엔터라든가 게임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특히나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장중에도 하이브의 움직임들이라든가 JYP 엔터 같은 것들이 보면은 장중에 11% 정도 움직였고요. 그 대부분 종목들이 보시면 그 ETF의 이제 구성 종목을 각 운용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엔터 게임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소프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ETF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비중대로 사는 상황들이라서 상당히 지금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못 가는 상황에서 종목 쏠림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데
낙폭과제 순환매 종목들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종목들이 뭐가 될 것이냐. 이제 액티브 종목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메타버스 ETF 때문에 강했던 종목들 안에서 그럼 계속 순환이 돌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 저희가 합산 비중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하이브라든가 SM, 그다음에 위메이드, 네. 뭐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이 사실 비중이 높고 그 밑단에 보면은 뭐 키스트라든가 키다리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의 네. 비중들이 조금씩 매일매일 이제 그 기준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어느 종목들의 비중이 올라가는지를 보면 그 다음 포인트를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은 이 ETF들도 워낙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희가 사실 올라가는 종목에 당연히 눈이 가게는 마련입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종목들의 어닝서 그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뭐 마음을 가다듬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어떤 종목이 될까? 그러니까 눈을 환상을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실적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MSCI 편입 이벤트들도 지금 11월 12일 날 네.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조정시마다는 조금 뭐 수급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도 좀 뭐 그런 시류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들어서면 이제 벌써 11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종목단 슈팅들이 세게 나오면 현금화하는 전략들 계속 이제 비중을 현금화를 덜어내고 오히려 저희가 항상 뭐 12월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연말에 조금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좋은 종목들을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주식에서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로 보면은 또 기관들이나 개인들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의 그렇죠. 변동성이 매도세가 꽤 있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뭐 전술적으로 좀 대비를 하자라고 비중 말씀드리고 조절에. 싶습니다. 네. 그러면 딱 정리해 보면 낙폭과대주와 액티브 ETF 관련한 좀 종목들을 그리고 MSCI 이벤트가 이제 좀 기대되는 종목들과 실적의 포인트를 둔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